네,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도 폭염과 관련한 사고인데요. 한 어르신이 폭염으로 쓰러졌는데 시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시죠. 네,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한 건물 입구입니다. 지금 나이가 있으신 분이 묻어나시 탓인지 계단을 힘겹게 오르고 있는데요. 자, 순간 비틀거리더니 갑자기 뒤로 쓰러집니다. 예. 자, 이를 본 시민들이 일제히 곁으로 달려왔고 119에 신고를 했고요. 또 누군가는 주변에 있는 파출소로 달려가서 경찰관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. 자,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을 해서 이제 노인의 그 인근 병원으로 후송을 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. 자, 많은 시민들,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발빠른 대처가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. 네,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점차적으로 성숙해 가는 그 과정이 있지 않는가라고 네, 네. 이제 보는데요. 주변에 저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자기 일과 같이 발벗고 나서서 또는 그 주위에 있는 그 경찰관이라든가 119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네.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의 그 1인당 국민 소득이 얼만큼 높아지는가에 상관없이 성숙한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. 이번 기회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노인층들이 상당히 많이 그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이 폭염이 굉장히 지속되는 그런 경향이 예.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와 유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할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시민 사회도 공무원 사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저런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번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되었으면 합니다. 예. 네. 근데 저게 이제 미국에서 그런 실험이 있었는데 저게 한 팀처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. 네. 네. 저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주도적으로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경우에 한 사람이 주도가 돼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임무를 줘야 된다 그럽니다. 그러니까 경찰에 가서 알려라, 119에 당신이 신고를 해라 이렇게 예. 하면 그 즉각적으로 이렇게 저런 그 조치들이 된다고 하는데 예. 그러니까 저렇게 아니, 예. 그 시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하나는 주도자 입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. 예.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저게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래요. 아닌 경우에는 좀 그 미국의 사례가 있었죠.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냥 다들 보고 있는 누군가 하겠지라고 예, 하는 예. 이 사례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만 그래서 만일 그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경우에는 특정을 해서 아. 저를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예. 움직임이 더 좀 반응이 적극적이라고 하네요.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한테 책임을 지어준다는 게 예, 상당히 예. 중요하다는 예, 그런 예, 말씀이네요. 예, 예. 그런데 그 예전에 이런 논의가 한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주변에 있다가 도와줬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 책임을 그 당사자가 모두 물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? 책임이지만 또 조사를 받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도 예, 있을 수 그런 있고요. 사례가 있었다 네. 그래요. 그래서 뭐 척추 이런 데 문제가 생겼을 때 외려 도와줬던 분한테. 네.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그 행정적으로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. 그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뭐 얘기였었는데 네. 그런 좀 불합리하고 뭐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거는 이제 결국 이제 법적 분쟁으로 갔을 때 재판부에서 법원에서 좀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, 그래도. 네, 그렇습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덜한데 사실 이제 그 뭐 가까운 이웃 나라 중국 같은 경우는 저런 상황이 되면 도와주는 그런 그 확률이 굉장히 낮다 그래요. 예.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만약에 그렇게 도와줬다가 본인이 오히려 덤태기를 쓰거나 또는 사법 처리를 당하거나 예. 하는 이런 것들이 경험칙상 여러 가지 어떤 그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예. 우리나라는 그래도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. 예. 네. 뭐 그런 경우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저렇게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다 발벗고 나서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. 네. 자, 특히 이제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에 저런 사고가 빈발할 수 있는데요. 특별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? 일단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그 국민들께서는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일단 119 신고가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지금 사망하는 그 가장 커다란 원인이 열사병에 의해서 그 내부 체온이 그 상승함에 따라서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. 네. 그래서 신속하게 그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라거나 또 시원한 곳에 옮겨가지고 이제 체온을 좀 내려주는 예. 찬물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해야만
만약에 저런 상황에서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예. 있겠습니다. 네. 요즘 날이 덥습니다. 폭염 경보, 폭염 주의보가 자주 발령이 되고 있는데요. 가급적이면은 야외 활동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사건 사고 소식 함께 짚어봤습니다.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